자,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 모형 이름이 뭐였죠? 맞아요, 보어의 기체 원자 모형이었습니다. 우리 지난 여름방학 쌤튜브 2차 시 수소의 선스펙트럼 단원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. 이 보어의 기체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는 특정 에너지 준위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, 이 에너지 준위와 에너지 준위 사이에서는 이 공간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모형이었습니다. 근데 선생님, 오늘 고체의 원자 구조를 하기로 했는데 왜 기체 원자 모형을 가지고 와서 이 난리십니까?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왜 선생님이 이 기체 원자 모형을 가지고 왔냐? 이거를 사용해서 고체 원자 모형을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. 지금 어떻게 할 거냐, 일단 얘를 이렇게 확대할 거예요. 확대한 다음에 이 부분, 이 빨간색 부분을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. 근데 이게 원 형태인데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해도 되나요? 네, 됩니다. 어떻게 하냐, 이것도 지금 선생님이 얼굴이 좀 큰 편이어 가지고 그림을 많이 가리고 있네요. 좀 줄여 보겠습니다. 얼굴도 작아 보이고 되게 만족스럽네요. 자, 이 곡선 부분을 좁게 이렇게 잘라냅니다. 좁게 잘라내면은 거의 직선과 같은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이해되죠?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. 그러면 이 모형이 오늘 새로 등장한 모형인가요? 아니죠.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왼쪽의 보어의 기체 원자 모형, 얘를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. 이거 나중에 써먹을 거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. 이 모양. 자, 고체가 등장했습니다. 뭐 좀 저퀄리티이긴 한데 뭐 이해만 잘 되면 되죠, 그쵸? 이 고체는 이렇게 수많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몇 개야 이거 지금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하나, 둘, 셋, 넷. 40개. 선생님이 40개로 이 고체를 표현해 봤네요. 그러면 40개가 전부일까요? 아니겠죠. 뭐 책에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뭐 10의 24승계? 뭐 셀 수도 없이 많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 중에서 다 그릴 순 없으니까 선생님의 40개로 그려봤습니다. 그럼 이 40개 중에 하나를 빨간색을 칠하고 이 부분을 구조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. 어떻게? 이렇게. 아까 봤던 그림이죠. 입자 하나의 에너지 구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고체 원자가 생긴 게 여러 가지 입자들이 쭉 나열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선생님이 옆에 하나, 둘, 셋 이런 식으로 입자들을 그려봤어요. 입자들의 에너지 구조를. 그러면은 얘네가 이렇게 띠 형태로 겹쳐지는 걸 볼 수 있죠. 근데 여기서 또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선생님, 왜 저희한테 사기치십니까? 지금 동일한 입자가 옆으로 일자로 쫙 배열이 돼 있으면은 에너지 구조가 정확하게 겹쳐야지 왜 일부러 이렇게 어긋난 형태로 그리십니까? 저희 바본 줄 아십니까?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치려고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과학적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.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쉽게 말하면 같은 에너지 준위가 겹칠 수 없다는 말이에요. 같은 에너지 준위가 겹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옆에 살짝 엇갈린 형태로 이렇게 위치하게 된다는 겁니다. 살짝 어긋난 상태로 밀어내면서 존재하게 된다. 그런데 실제 입자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다? 40개? 40개도 아니었죠. 10의 24승계. 이거 1, 10, 100, 1000만. 몰라요. 못 쓰겠어요. 이 많은 숫자들의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에너지 준위가 살짝씩 엇갈리면서 겹쳐지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직선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띠 형태로 구성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고체 원자 구조를 이렇게 띠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. 이 띠를 허용된 띠라고 합니다. 전자가 존재하도록 허용된 영역이다, 허용된 띠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 기체 원자 구조와 마찬가지로 이 띠와 띠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이 공간을 띠 간격이라고 합니다. 지금부터는 이 허용된 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
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하면 에너지 준위가 겹쳐져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된 영역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 허용된 띠는 원자가띠, 전도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. 전도띠는 뭐 설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고, 원자가띠는 우리가 지금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. 우리 기체 원자 구조할 때 원자과 전자가 뭐였죠? 맞아요.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쪽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했습니다. 이 원자과 띠도 뭐 비슷한 의미겠죠. 이 원자과 띠는 전자가 채워진 가장 바깥쪽 영역의 띠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. 자, 무슨 소리냐, 이 띠가 그 에너지 준위들이 겹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와 비슷한 성질을 가질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띠도 순서가 있을 거예요. 뭐에 따라서? 에너지에 따라서. 첫 번째 띠가 가장 에너지가 작겠죠. 그래서 전자가 가장 먼저 채워질 겁니다. 이렇게 두 번째,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쭉 채워지겠죠. 그리고 언젠가는 가장 전자들이 채워지는 가장 마지막 띠, 이 원자과 띠에도 전자가 채워지게 될 겁니다. 그래서 그걸 이제 원자과 띠라고 하는 거예요. 전자가 채워진 가장 바깥쪽 영역의 띠. 그럼 전도띠는 뭐겠어요? 이 그림상 원자과 띠 바로 다음 띠가 전도띠가 되겠죠. 좋습니다.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처음에 고체 원자 정리할 때 이 전도띠와 원자과 띠 사이를 뭐라고 한다?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, 그렇죠, 띠 간격이라고 한다. 그러면 지금부터 원자과 띠, 띠 간격, 전도띠 이 세 가지를 한번 중점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. 원자과 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봤어요. 그려보니까 이 동그라미를, 실선 동그라미를 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. 전자는 굉장히 많고 공간은 있어요, 없어요? 공간이 없죠. 그럼 이 전자가 움직일 수 있다, 없다? 못 움직인다. 전자가 못 움직이면 전류가 흐른다, 안 흐른다? 전류가 못 흐르겠죠. 그러면 전도띠는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전도띠는 공간은 많아. 공간은 많은데 뭐가 없다? 전자가 없다. 그럼 여기도 전류가 흐를까요, 안 흐를까요? 못 흐르겠죠. 전자가 없는데 어떻게 전류가 흐르겠어요. 그러니까 원자과 띠랑 전도띠는 뭔가 서로 조금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. 부족함이 있어.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, 지금? 이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를 이 전도띠로 딱 올려보내면 이 서로 윈윈 할 수 있겠죠. 윈윈. 원래 인생살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? 서로 돕고 사는 건데, 원자과 띠와 전도띠가 조금씩 양보를 해서 조금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이거 기체 원자 구조할 때 다른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는 거, 이거를 전이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 좀 과학적 용어로 좀 멋있게 얘기를 해보면, 만약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를 한다면, 좀 멋있죠?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이렇게 전이를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? 이 전도띠에 있는 올라간 전자가 막 이렇게 물 만나서 이동을 하겠죠. 자유롭게. 뭐라고요? 굉장히 자유롭게. 그래서 얘를 자유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. 굉장히 그대로 붙였습니다, 명칭을.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라고 해서 자유전자다 라고 명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지금 자유전자가 되고 난 후에 있는 이 구멍은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플러스 양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얘는 양의 역할을 하는 구멍이다 라고 좀 한자로 좀 붙여가지고 양공이다 라고 또 명칭을 붙였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뭔가 전기 전도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이 고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고체 안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. 원래는 원자과 띠에는 전자는 많지만 공간이 없어서 전자가 못 움직였고, 전도띠에는 공간은 많지만 전자가 없어서 전자가 못 움직였다면, 현재 지금 윈윈을 한 상태, 상생의 방법을 찾은 이 상태에서는 이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.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흐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고체에 전류가 흐르는 것은 양공과
자유전자에 의해 전류가 흐른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지금 띠 간격 보이죠? 띠 간격. 이 띠 간격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. 이 띠 간격이 만약에 엄청나게 넓으면 어떻게 될까요? 그래서 외부의 에너지를 아무리 줘도 이 고체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을까요? 못 흐르겠죠? 맞아요. 이 전류가 흐르려면 어쨌거나 이 원자과 띠에서 전도띠로 전자가 이렇게 전이를 해야 되는데, 이 띠 간격이 굉장히 넓으면 이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자, 반면에 이 띠 간격이 굉장히 좁아. 뭐 좁다 못해 그냥 없어, 띠 간격이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주지 않아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배워볼 겁니다. 세 개를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왔어요. 극단적인 이 세 가지. 또 선생님이 그 그림을 가리고 있네. 이거 얼굴 크기가 문제입니다. 이래서 하는데. 그쵸? 자, 첫 번째, 이 그림은 중간이에요. 중간. 띠 간격이 중간이에요. 얘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으면은 이 원자과 띠에서 전도띠로 전자가 전이할 수 있어요. 전이 1번. 자, 이 두 번째 그림. 얘는 띠 간격이 없죠. 그래서 이 전이 두 번째, 이 전이 2번은 외부에 에너지가 없어도 이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막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. 전이 3.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, 현실 세계에서는 극단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두 번째, 가장 띠 간격이 없는 거, 얘를 우리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라고 해서 도체다. 들어봤죠? 도체. 도체의 구조는 띠 간격이 거의 없는 원자과 띠와 전도띠가 접해 있는 모양의 원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, 세 번째네요. 세 번째, 얘는 외부에서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가해도 전이가 어렵다. 전이가 어렵다는 말은 전류가 못 흐른다. 이런 물질을 우리는 부도체다, 전련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. 부도체. 아무튼 도체가 아니다.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자, 대망의 첫 번째. 첫 번째는 띠 간격이 중간입니다. 이 띠 간격이 많이 넓지는 않아서 외부에서 어느 정도의 열을 가해준다면 이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를 할 수가 있다. 얘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단계라고 해서, 절반 단계라고 해서 반도체라고 합니다. 이걸 우리 반도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잖아요. 뭔지는 잘 몰라도 뭐 어디 기업의 반도체 뭐 그런 말을 많이 나오죠. 다음 시간에는 정말 이 반도체에 대해서 한 시간을 다룰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애니까 이 띠 간격, 원자과 띠, 전도띠, 뭐 전이, 이런 명칭들을 명확하게 이번 시간에 잘 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. 자, 정리를 위해서 본래 또 얼굴이 큰 모습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오늘은 고체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이 고체 원자의 구조는 기체 원자의 구조,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시작을 했는데, 얘네가 수십 수억 개가 모여 있으니까 쫙 겹쳐지는 거예요, 에너지 준위가.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딱 겹쳐지는 게 아니라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에 살짝 어긋난 상태로 겹쳐지는 거죠, 계속. 그러면서 101호, 102호, 103호, 104호 주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직선 형태로 에너지 준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띠 형태로 두껍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에너지 띠는 전자가 존재하도록 허용된 공간이라고 해서 허용된 띠라고 명칭을 붙였고, 이 허용된 띠는 또 원자과 띠와 전도띠로 나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는 띠 간격이라고 했죠. 그리고 이 띠 간격에 따라서 도체, 반도체, 부도체 이 세 가지 종류의 또 물질로 나눌 수 있다는 것까지 배워봤습니다.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열심히 들었죠? 열심히 들었을 거라 믿습니다. 자, 근데 이 중에서 이 두 번째 반도체, 이 반도체는 우리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는 내용이고, 일상생활에서 이걸 응용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.
원자가띠, 전도띠, 띠 간격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 반도체의 특징 그리고 반도체를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는 연습을 다음 시간까지 한번 친구한테 한번 설명해 보세요. 좋습니다.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선생님은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 만납시다.